신은 모리셔스를 창조하고 난 뒤 천국을 만들었다. 톰소의 모험을 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모리셔스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인도양의 보석이라 불렸으며 천혜의 환경이라고 불렸던 모리셔스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최고의 휴양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리셔스의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깨뜨려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모리셔스 동남쪽 해안의 좌초한 일본 화물선 와카쇼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입니다. 좌초한 화물선에는 5개의 연료 탱크에 약 3,800톤의 중유가 실려 있었는데 이 가운데 1,080톤이 들어있는 연료 탱크가 파손된 것입니다. 화물선 소유 회사인 일본의 슈세 미쓰이는 파손된 연료 탱크에서 1,000톤 이상의 중유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름 유출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되었고 모리셔스 당국은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인구 130만 명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는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감염병 사태로 인해 수입이 줄어 어려웠는데 이번 사고로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모리셔스 환경장관은 좌초한 일본 외모성 근처의 블루베리 해양공원 등은 매우 민감한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이번 기름 유출 사고와 모리셔스가 경험한 가장 끔찍한 환경위기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모리셔스 죽은 호주 총리는 우리는 좌초된 선박을 다시 끌어올릴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리셔스는 한국의 방역을 배워서 바이러스 통제에 성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구 130만 명의 모리셔스의 방역 성공 요인이 한국에서 첫 번째 발병에 대처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휘와 탄탄한 재정 뒷받침이 된 보건 시스템, 감염병 검사 및 접촉자 추적과 격리 수단을 결합한 방지 전략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서 인구당 가장 높은 검진율을 기록하며 5월까지 질병을 통제했고 희생자도 10명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배워 방역에 성공한 모리셔스는 이제 관광업 재개를 기다리면서 바이러스 안전 여행지라는 명성을 내세울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리셔스의 꿈은 일본에 의해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모리셔스에서 선박 사고를 낸 일본이 국제사회 주목을 받으며 지탄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지정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바다 방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일본의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각국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30일 오염수 1,000톤을 9월부터 2주 동안 정화하고 이후 34개월 동안 2차 처리 결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 지역 주민어업단체는 물론 환경단체 유엔의 인권 전문들까지 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의 마스코트 인권특별보고관은 특별보고관으로 일하는 6년 내내 공식적 비공식적 방식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현지 조정을 10차례도 넘게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2012년 이후 일본은 유엔 공식 감독관에게 후쿠시마 현장을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감염병으로 인해 올림픽이 미뤄진 틈을 타 중요한 방류 결정을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처럼 전 세계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과 의심을 받고 있는 동시에 자국 내에서도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병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4월 긴급사태 발령 후 잠시 잦아들은 듯 하더니 7월 도쿄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무서워서 바깥 출입을 못하겠다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긴급사태 발령 때는 정부가 방역을 책임진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지금은 감염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태 초기 왜 이웃나라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느냐는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NHK는 7일 저녁 뉴스에서 일본 당국이 해수욕장을 보여주며 비교했습니다. 감염병 여파로 아직 열지 못한 해수욕장 비율이 일본은 41%에 달하지만
한국은 8%에 불과할 정도로 두 나라의 격차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IT를 앞선 한국의 방역 대책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앱으로 전국 주요 해수욕장 50곳의 혼잡도 정보를 공유해 분산을 유도하고 해수욕장 상공에는 드론을 띄워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30분 단위로 주의를 환기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사전 등록된 해수욕장 이용자 중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추적이 가능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방송처럼 지금 일본에서는 왜 이런 한국의 효과적인 대책을 일본은 배우지 못했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대책으로 인해 폭증한 일본과 달리 신규 확진자가 최근 20명에서 30명대를 유지하며 방역망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고다마 다스이코 교수는 일본에 퍼진 것은 도쿄 변종 바이러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조사한 결과 제1파는 중국 관형, 제2파는 이탈리아 미국형이었다면 현재는 도쿄 사이타마현이라면서 도쿄가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탈리아 밀라노 미국 뉴욕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강행한 고토 트러블로 인해 이후 확진자가 이전 4배로 늘어난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5만 명이까지 확진자가 육박했지만 일본 아베 총리는 아직도 감염을 컨트롤하겠다며 긴급사태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베는 다시 긴급사태를 선포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일만큼은 피하겠다고 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경제보다는 건강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여론조사에서 국민 84%는 바이러스 등의 경제보다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일본 아베 정권은 경제와 건강을 모두 잡으려다 둘 다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자 일본에서 또다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앙 판결로 인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시작되자 일본이 다시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한국보다 일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신문은 지난 3일 일본이 추가로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 수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확산됐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지난 2일 한 외교가 감염병 확산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상호 간의 국민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8월은 반일 기온이 강해지기 쉬운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다시 격화될까 우려하며 한국 국민들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지난달 30일 일본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지난 1년 동안 일본 수입품에 대한 한국 의존도는 높아지기는커녕 낮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인민망은 그러면서 일본과 거래를 하는 한국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압도적 다수가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면서 일본 수출이 한국 기업에 미친 영향은 간지러운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극우 매체 산케이 신문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엄격한 대한 제재를 단행해서 한국이 사죄까지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 신문은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아직도 겉으로는 큰 소리를 외치고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은 일본을 한국에 수주 규제를 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었고 감염병 사태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경제와 건강을 모두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염병 위기에서 안정적인 방역과 놀라운 경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과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본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의 매운맛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일 일본 교토신문은 최근 일본 내 식음료 소비는 아주 매운맛과 강탄산으로 요약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스키모노는 보통 고추를 넣지 않지만 최근 고추를 넣어 만든 아주 매운 스케모노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의 스트레스 사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에 일본인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를 음식으로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매운맛을 지닌 한국 라면이 우리들을 일본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 초기 일본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을 때
한국의 매운맛 라면만 진열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인들의 스트레스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정부도 일본 국민들도 한국의 매운맛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쓸모하겠습니다.